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애플이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애플워치 4를 통해서 애플이 어떤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014년에 애플워치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애플워치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사회부에 있을 때여서 그때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럴 때여서, 그리고 애플 이런 IT 기기 쪽에는 잘 모르던 때라 잘 몰랐는데, 그때 당시의 기사들과 외신 보도들을 좀 찾아봤어요. 손목위에 전쟁이 펼쳐진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 정작 애플워치가 딱 공개되고 난 다음에 전자 애플페이도 되고 피트니스 기능 되고 수면 체크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기존의 웨어러블 제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비판부터 해서요. 사실 그때 스마트워치들이 막 삼성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막 내놓을 쏟아지던 때여서 오로지 애플워치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스마트워치에 대한 회의감, 그런 의문들을 제시하더라고요. 사실 시계라는 게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요, 또 무겁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 손목이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또 수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내 손목을 구속하느냐, 이에 대한 설명을 그 어떤 뭐 애플이든 삼성이든 그렇게 어떤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애플은 그 키노트를 통해서 왜 이 웨어러블이, 왜 이 애플워치가 필요한지 정답을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정답을 찾았던 게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애플이 그린 빅피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심전도 측정 기능입니다. 이거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와 만나지 않고서도 건강을,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기존의 심박수 앱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시계 뒷면에 심전도 센서가 이를 가능케 하는데요. 애플워치를 손목에 차고 측면 상단에 있는 이 디지털 크라운에 손가락을 30초가량 대고 있으면 애플워치에 탑재된 S4 칩이 심장 박동 리듬을 체크한다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내가 심장을 체크하고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의사와 직접 PDF 파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심박수 앱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족력이 있거나 특히 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애플이 이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무대에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심장협회 회장인 이보르 벤자민입니다. 그 사람은 무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의 잠재력에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애플의 혁신과 헌신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심방세동이 보니까 심장 박동으로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표현이 되던데요. 뇌졸중이나 심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심방세동과 같이 불규칙적인 심장 리듬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능은 매우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 쿡도 한마디 더 보탰는데요. 현재로서는 모든 심방세동을 감지해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럼 애플은 왜 이렇게 심장에 집착하는가? 애플은 왜 이렇게 심장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게 보니까 심장병은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로 꼽힐 만큼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미국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한번 병원 가면 정말 뭐 돈이 뭐 엄청 깨진다면서요. 사실 그것만 있으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체크하고 곧바로 의사한테 그걸 보내서 의사가 그걸 보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뭐 수술을 하시라든지 뭐 처방을 내놓겠죠.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심장병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의료비가 비싼 점, 이런 점을 간파해서 이번 애플워치 4를 통해서 애플 웨어러블 기기가 갖는 그 가치를 소비자한테 설득하고 이를 발판 삼아 헬스케어 산업까지 손을 뻗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워치가 2014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2013년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추측 기사들이 나오고 어떤 기능이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정확히 2013년에 영국의 한 매체에 애플이 다수의 의학 전문가, 임상의학 전문가를 스카우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의료 관련 인재 채용에 주력하면서 의료업계들이 벌벌 떨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보도됐는데요. 또 센서 기술 전문가들도 다수 영입됐다고 합니다. 당시 영입한 걸로 알려진 의료계 인사에는 스타트엑스 메디 창업자이자 의료계에서 유명한 디비아덱, 의료기기 제조업체 마시모의 최고 의료 책임자 마이클 오레일리를 영입했고, 바이탈 커넥트의 바이오 센서 기술 담당 부사장인 레비 나라시만, 센서 전문가 니마 페토시 등도 스카우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플이 스마트워치에 수면 체크, 피트니스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심박수, 또 혈당 체크, 신체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 기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소니나 삼성, 하웨이가 가지지 못한 게 있는데요. 바로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앱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 앱스토어를 기반으로 메디컬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건강 플랫폼, 하나의 모바일 건강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고요. 애플은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앱스토어를 통한 강력한 생태계를 동시에 쥐고 있어서, 이는 애플워치 판매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관련 앱 개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재밌었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에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013년에요. 실리콘밸리의 한 CEO의 말을 인용해서 10년 뒤에는 애플워치로 정보도 찾고 문도 열고 결제도 하고 건강도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뭔가요? 이제 4년 만이죠. 4년 만에 애플은 의사와 만나지 않고도 자신의 그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물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그 지평을 넓힌 것만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산업에서도 그러했듯이 이런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선구자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